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너무나 닮은 꼴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당대표까지 지내는 등 그 야권의 중심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경선에 접어들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 괴멸의 책임, 가장 큰 책임은 홍준표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서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로 홍보해온 부분입니다. 자신의 추진력,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홍보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고,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법관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자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아오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자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렇게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남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덮어씌우는 거의 파렴치에 가까운 행동들이 이재명과 홍준표가 너무나 닮았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였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을 너무 자주 바꾼다. 그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런 말까지 하고서도 그 뒤에 탄핵에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탄핵을 떠넘기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 한 것 사실입니다.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남도지사 시절이었죠. 탄핵을 당해도 싸다. 탄핵까지 가기 전에 하야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그 뒤에 자신이 당대표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그 김무성 측과 합당을 하면서 합당의 조건이었다. 합당을 하면서 요구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자신이 출당을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 판결이 나고 나면 출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홍준표 후보는 자신은 탄핵에서 자유로운 듯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탄핵의 책임을 지라라고 공격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 적폐 수사를 통해서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로 지내면서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그 책임이 있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보수 괴멸에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말이 끊기긴 했지만 보수 괴멸의 정말 책임은 당시에 정치를 했던 야당의 대표였던,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폭망했던, 그 당시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수 괴멸의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죠. 정치권 중에서도 당대표가 져야죠. 지방선거 많은 패배의 이유를 댑니다. 선거를 바로 앞두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울산시장 선거처럼 부정선거가 있었고 패배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책임이 없느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근거는 부산 경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캠프 모두 당대표의 지원연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지원연설을 오겠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홍준표가 오면 표 떨어진다였습니다. 홍준표가 왔다 가면 표가 몇 % 떨어지는지 눈에 보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에서마저 선거 때는 누구라도 손을 빌리고 싶습니다. 부직갱이 하나라도 힘이라도 빌리고 싶을 때가 선거죠. 그런데 당대표가
지원 연설을 하러 오겠다는데 모두가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 바깥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당 안에서의 가장 큰 책임은 홍준표 자신, 대표를 했던 홍준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디에 떠넘기려고 하느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조국을 비호했다, 조국 수호했다,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 결국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난 비난에 부딪히니까 국민들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라고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토론회가 있는 그날 밤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겠다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조국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조국 가족을 도륙낸 것이다 라고 했다가 그날 밤에 또 이 지지율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자신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지지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가 지지율에 민감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정말 바꾸려면 그 문제의 핵심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그 문제의 핵심은 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국을 비판해 보십시오. 박지원을 비판해 보십시오. 민주당을 비판해 보십시오. 그래야 조금이라도 홍준표의 태도 변화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 그 대규모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게이트죠. 그 관계된 회사의 이름이 화천대유였죠. 뭐 주역에 나오는 이름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뭐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성사시킨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이름을 영어를 써서 이렇게 좀 어렵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좀 뭐 있어 보인다 해서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간에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힘들도록 어느 아파트인지 그 이름을 어렵게 만든다, 시어머니가 그걸 기억을 하기 힘들도록,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화천대유, 이 나중에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려운 말입니다. 언론은 쉽고 단순하고 간명한 말을 좋아하죠. 화천대유 이러니까 기억하기도 힘들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틈만 나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최대치적으로 홍보해온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도대체 1000배가 넘는 배당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이건 성남시가 모든 사업을 개발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시장이 모두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잘 됐다면은 자기가 홍보하는 건 맞고요. 이게 잘못됐다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만큼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자기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장이 다 한 건 맞죠.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게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어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되는 그 결정적인 키를 잡았던 대법관, 그 대법관이 사표를 낸 이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고문직을 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대법원 재판까지 거래가 된 것 아니냐. 1심, 2심 모두 유죄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됩니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했다. 거짓말이면 거짓말인 거지 무슨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밝히는 것이 맞는데, 이재명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야당에 떠넘깁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개입이 돼 있다. 화천대유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나누는데 개입이 돼 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파렴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정말 도태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번 대선 국민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죠. 그런데 정권 교체를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홍준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야 뭐 민주당 후보라니까 정권 교체라는 말 올리기 싫겠죠. 홍준표도 정권 교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홍준표는 이 대선 국면이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제일 첫째가 정권 교체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국정의 비전입니다. 국정의 비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국정을 바로 세울 거냐, 국정에 대한 비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의 저 내로남불, 저 비리, 그 모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만이라도 법으로만이라도 징계해야 하지 않겠나,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정권 교체라는 말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를 말하기 싫어하는 홍준표 후보, 이재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그쳐져야 국민의힘 보수의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공약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그걸 볼 겨를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